그러니까 민노당이 만들어진 한 1년 지난 2001년서부터 이 운동권의 NL계는 반미 통일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민노당을 접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노당을 접수하기로 한 결정은 2001년 9월에 있었던 NL계의 전국연합 대회 집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노당을 접수한 NL계는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새로 삽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민중민주주의를 제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채택하려고 한 노력한 까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86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는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같다는 사실이 남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민중민주주의를 강령으로 내걸면 광범한 반미 통일조선 구축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사회주의 세력을 반미 통일전선에 흡인하는데 민중민주주의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이유는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1990년대 초반 이후 남한 운동권이 스스로를 진보 세력이라고 자칭해왔고 남한 사회에서 진보적 또는 진보라는 용어가 관용적 내지 매우 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계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NL계는 2003년서부터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몇 차례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반대파인 PD계에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게 이루지 못하다가 2011년 6월에서야 그것을 관철했습니다. 이렇게 관철을 할 때도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당내 그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게 된 그 당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제안 설명 또는 해설을 했던 사람이 최기업이라는 사람인데 최기업은 민노당의 NL계 중요한 인사로서 민노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한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입니다.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 개정안에는 인간 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 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지하는 것이다. 인간 해방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 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해방정국 때 선배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반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해방정국에서 선배들이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선배들이라는 것은 김일성과 박헌영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맨 마지막 아래 패러그래프 보기로 하시죠. 세계 모든 진보적인 정당들이 모인 코민테른에서는 반파시와 인민전선을 전술 단위가 아닌 중간 단계의 전략적 위치로 자리매김한다. 193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5년 원문이 37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35년인데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진보 세력의 변혁운동의 당면 전략적 과제를 제국주의로부터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과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전략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시도되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21세기 진보민주주의가 당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을 수는 없으나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을 해하고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진보민주주의를 강령에다가 강령을 잠정강령이라 해가지고 강령에 진보민주주의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 5월달에 이제 과도강령을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강령을 다시 개정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 속에 삽입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와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진보당의 이념이자 지향이라고 격상을 시켰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위배되는지 여부는 좀 더 이제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세션에서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통합진보당은 합법적 정당으로 활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식 문건에서는 합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합법적 대외적인 공식 문서들은 대부분 화장된 얼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민얼굴을 화장된 얼굴이 아닌 화장하기 전에 민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 민얼굴을 보려면 어떤 것을 봐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들, 이론가들이 작성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글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통합진보당에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가들이 써놓은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내용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맨 먼저 그것이 채택된 배경상의 문제점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